시민사회에서 이미 나온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저거는 거짓말이 명확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김영선 의원도 지난 주말에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저건 분명 거짓말 같은데 뭐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한 대목을 좀 찾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강혜경 씨 얘기가 1억 1,800 정도가 보존이 됐는데 선거 차량 비용 2,100만 원을 지불을 했고 9,700 정도가 남았는데 자기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두 번째로는 강혜경이가 그렇게 9,700을 가져가고 또 그리고 나서 제가 9,000을 내가 월급으로 갚은 거는 강혜경이에요. 저한테는 횡령이지만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의 위반이라는 거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자, 1억 1,000만 원 정도 선거 보존금이 왔는데 그게 강혜경 씨 계좌로 꽂힌 게 아닐 거고 분명히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인 또는 국회의원인 김영선한테 꽂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쇠비니까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나한테는 말도 없이 그거를 빼내갈 수도 없거니와 그 전에 녹취록을 보면 서로 간에 상이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명태균이 어떻게 하라고 했고 거기에 관해서 김영선 의원이 응응하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요. 예. 명태균 씨랑 김영선 씨가 둘이 녹취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지. 그 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한테 직접 전달하지 말고 그렇죠. 강혜경 씨 계좌로 넘기라는 얘기가 다 나오는 그렇지. 내용이에요. 이미 나왔는데 왜 저런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안 나온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 제출한 녹취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10분 그렇죠. 동안 10분 동안 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3시 보여서 다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명이? 검찰에 들어가 있대요. 검찰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빌린 돈이 돈 들어온 돈 있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걸 갖다가 당연히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용을 다 회계 책임자니까 녹취를 해놨겠죠. 녹취를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이 김영선이라는 그렇죠. 사람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강혜경 씨가 온갖 잘못을 저지른 횡령 사기범처럼 몰아세우는 방식은 저는 제가 국민 보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SOS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SOS가 있다면 소위 김영선의 SOS가 있다. 동화 좀 끊어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여서 아니 뭘 또 전무하다 그래. 어떤 피의자가 저건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저런 말을 쭉 하면서 자기 죄를 지금 피해가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꼬리 자르기 하면서 이게 돈이 어쨌든 뭐 하여튼 간에 돈이 없어졌는데 전형적으로 사장님이 돈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의 무슨 사정 때문에 돈이 없어진 건데 그거를 돈 관리하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뒤집어 씌우는 얘기를 기자들이 이게 하여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데 기자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 격리 때문이다. 격리 업무 보신 분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검찰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은 구속하지 않나요? 촌철살인이신데 네. 보통 이거는 내가 명예훼손이지. 명예훼손죄를 범한 거기도 하고 현행범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신나네요. 변호사업이 나오니까. 근데 또 하나가 내가 앞으로 우리 직원 진술 조작시켜서 증거인멸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을 해야 돼요. 해야지. 구속을 해서 증거인멸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현관위로부터 고발을 받은 게 12월이거든요. 작년에. 근데 압수수색 들어간 게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인 지난달이에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김영선 의원은 왜 저러냐면 이분이 사실 저는 두 가지에서 놀랐는데 한 40분 정도 됩니다. 양이 많아갖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이 너무 조리가 없고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법대 나왔죠. 서울대 법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 60... 사시도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출신이죠. 오선 의원에다가 그리고 나이도 많이 안 되셨어요. 한 서울법대는 64세인가 5세밖에 안 됐어요. 언제 이 구멍이 있었던 시기가 있나?
서울대 동문분들 예. 좀. 아니 뭐 윤석열 씨도 그렇고 김영선 씨도 그렇고 언제 구멍이 있었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기부 입학 같은 거 예.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나요? 좀 심해. 아 근데 이분이 말씀이 너무 조리가 없어서 네. 그 여당 그러니까 그 보수당에서 그렇게 많은 의원을 지냈던 사람의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놀랐고 이분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두 번째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 그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강혜경 씨가 사실 이체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고 강혜경이가 실행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한 거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사장이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이럴 때는 사장제냐 직원제냐를 가리거든요. 근데 지금 알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혐의가 이게 지금 명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혐의는 뭐냐면은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이 9천만 원 정도를 2022년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줬는데 이게 공천을 부탁하는 대가다. 그래서 명태균하고 김영선을 잡아놓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혜경 씨가 명태균에게 돈을 준 건 지 마음대로 한 거고 나는 몰랐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맥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쭉 보면 그 좀 약간만 멀리 떨어져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윤석열 씨가 다 저지르고 윤석열 씨가 기획하고 윤석열 씨만 연관된 사건이 아니고 명확하게 김건희 씨 게이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처음부터 명태균 씨를 만났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3년 전에 만났을 때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 같이 있었고 명태균 씨의 말에도 그게 녹취록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김건희가 나를 알아봐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요새 말로 말하면 바이브가 통한 겁니다. 서로 간에 뭔가가 통했어요. 그거를 저는 뭐 주술이나 점을 믿는 사람들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거는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최은순, 명태균, 김건희가 먼저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이 통했고 그리고 명태균은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그게 압력이 돼서 대통령에게 압력이 돼서 당선인 시절인 5월 9일에도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변명하는 듯 그리고 그거를 명태균은 아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거는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했다는 거죠. 작전 성공.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루트는 김건희가 됐다. 그리고 김건희의 압력을 받은 사람은 남편인 윤석열 씨가 됐다. 그럼 김건희는 이전에는 뭐 어떤 비슷한 행동을 했느냐? 또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게 뉴스타파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이 김동조 씨라고 사실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김동조가 신용환이라고 이 사람은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 지원실장 이미 인싸였던 거고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김동조가 전화를 해서 한 땡땡한테 전화가 올 거니 전화를 해서 여러여러운 문화정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다. 나중에 보면 또 이제 한 땡땡은 저는 뭐 김동조를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화 녹취를 보니까 김동조를 한 땡땡이 먼저 언급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김영선 게이트하고 똑같이 김영선 공천준 상황하고 똑같이 한쪽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미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그때 관련된 사람은 김건희의 측근인 김동조였고 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뭐 윤석열이겠죠. 아니 그 명태균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 내가 김건희를 처음 만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루트가 김건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